네, 김건희 여사 판결 후에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충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이 밝힌 입장을 직접 전해드리고 관련해서 논평을 이어가겠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은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 동일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되고 중요한 얘기죠? 사법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없고 그런 시도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고해서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건진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록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증거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대를 해가지고 포괄해서 하나의 알선수재를 도이치모터스 같은 거 말이죠. 직접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그 선고 직후에 뭐 김건희 씨가 남기신 말씀이나 뭐 따로 없었어요? 저희가 내일 접견 들어가서 또 그렇게 상의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이번에 그 주가 조작이 아예 가담했다고 그러니까 공동 정범이 인정이 됐잖아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자세히 말씀. 사실은 아시다시피 여사님께서 그 주가 조작을 인식했다라는 직접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간접 증거가 의심스러운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배치되는 간접 증거들이 훨씬 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해갖고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가 대법원 이제 단순 전주,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이제 제공한 단순 전주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전주의 경우에는 뭐 주가 조작 계획에 정가정에 관여했거나 아니면은 뭐 추가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이런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부담한 경우에만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했는데 이 지금 고등법원 사례에서는 그냥 단순히 돈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법원 판례나 지금까지 과거에 있어왔던 법원의 판례와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판결문을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상고심에서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원에서도 여사님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그렇게 공동정범이라는 취지는 아니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지 않았겠나 그런 측면에서 사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인식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도이치 관련해서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들하고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 양형에서 좀 반영되기를 희망했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직접 매도 주문을 했던 그 소위 7초 매도나 뭐 그런 통정 매매건에 대해서는 사실 미필적으로 알고 주가 조작 목적으로 그걸 직접 주문을 냈다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10월 28일 매매하고 2010년 10월 28일 매매와 11월 1일 매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매매는 사실은 조금 그 주가 조작 주포가 그 총책인 권오수에게 자신들이 본격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기에 앞서서 물량을 저가에 넘겨달라고 했던 거래이고 김건희 여사님은 당연히 그때는 그 대신증권에 있는 계좌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도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냥 매도 주문을 낸 겁니다. 당연히 내 주식을 저가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래라는 사실을 알면서 거기에 응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실에 대한 고려 없이 이번 판결에서는 그런 사실이 고려가 없었다는 점에서는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판결대로라면 사실 대선 과정에서부터 뭐 일종의 거짓말을 했다는 셈이 되는 건데 그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거 알으셔야 될 게 이 주가 조작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인정된 주가 조작 사건의 기간은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이 당시에 2020년 4월에 고발이 진행되고 2021년도면 10년이 넘은 거예요.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난 건데 주식 매매한 거 어떻게 포괄일지로 봐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런 정황을 갖다가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는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 누구도 10년 전에 저도 거래를 했던 거 종목 기억 안 나고 어떻게 거래했는지 기억 안 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유죄의 이유로 판결 설치를 했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그걸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기능적 행위 지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예,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은 판결 자체가 공동 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많은 판결인 건 분명한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심이 많은 판결이라는 거죠. 얘기지만 여사님께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인 입장은 이제 어쨌든 이런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 그 점은 다시 한번 예, 밝혀드리겠습니다. 그 검찰에서는 예전에 불기소할 때 보면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좀 판단이 달랐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있으신가요? 그 주식을 모르는 그러니까 오늘 판결도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투자자라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를 할 수 있는 일반 투자자 정도. 자,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뭐 최지우 변호사 또 최명성 변호사 등의 얘기인데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명태균은 뭐 이건 뭐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백이라고 하는 것도 통일교에서 준 것도 뭐 유죄라고 하는 건데 과연 그것이 대가성이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유죄로 한 거 뭐 그런 건데 어쨌든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공모 공동정범 말하면 공동정범이라고 지금 보는 건데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들이 주가 조작을 하는 걸 알고서 주식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권력을 잃은 자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나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된다. 그러니까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법이 불평등하게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변호인단의 충격적인 지금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거는 뭐냐? 당연히 충격적이라기보다도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지우 변호사가 한 얘기인데 권력을 잃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황 증거만 가지고 직접 증거도 없고 오히려 반대의 정황 증거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나 더 지난 일을 가지고 이걸 유죄로 한다? 더군다나 사실 말이죠. 포괄일죄로 안 하면 포괄일죄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로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의 죄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요 일부분만 그거 따지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 과연 정말로 내가 여기 걔들하고 같이 공범이냐라고 하려면 같이 계획을 하고 같이 모의를 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근데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유죄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보인다는 거지 알고 있었다는 확정적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무죄로 빠져야 되는 거고 명태균 당연히 무죄로 빠져야 되는 거고 뭐 통일교에서 뭐 그때도 이 대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무죄로 빠져야 되는 거고 1심이 맞는 건데 그런데 1심을 그냥 깡그리 뒤집어 엎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바로 지금 권력을 잃었기 때문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직도 권력 쪽에 있는 권양숙은 물론 지금 뭐 권력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줄기에 있잖아요. 권양숙 처벌 안 받았잖아 옛날에. 그다음에 지금 또 누굽니까 문재인 마누라 김정숙 처벌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김혜경도 재판 뭐 지금 뭐 그때 하다 말고 뭐 시부지되지 않았습니까? 권력을 갖고 있는 쪽은 다 빠져나가고 권력을 잃은 쪽은 이렇게 없는 제도 만들어서 처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지금 뭐 변호인단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려서 얘기를 했지만 이건 권력이 있고 없기에 따라서 유무죄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주시고요. 댓글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